다음에는 가맹사업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적용 범위를 확장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 임금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금 예치 의무 이런 부분을 모든 가맹본부가 하도록 하겠다. 기존에는 소규모 가맹본부, 즉 소규모 가맹본부라고 하면 6개월간 가맹비가 100만원 이하 미만, 그 다음에 1년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 이런 정말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안 줘도 된다, 임금가맹점 현황문서 안 줘도 된다, 가맹금 예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면제를 해줬는데 앞으로는 이걸 없애겠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소규모 가맹본부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더 크거든요. 이들은 갑질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예 부실한 가맹본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프랜차이즈에서 먹튀 논란이나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 논란은 여기서 다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소규모 가맹본부일수록 정보공개서는 등록시키고 임금가맹점 현황문서나 가맹금 예치 의무를 더 강화해야 창업자들 또는 예비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다만 기존의 가맹본부로서는 특별한 영향은 없는 조항이고요. 한 가지 조심할 점은 기존, 즉 이 가맹사업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소규모 가맹본부, 그 다음에 적용된 이후에는 이제 소규모 가맹본부의 그 한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제한이, 구별이 없어지는 거죠. 최소한 정보공개서, 그 초창기 가맹계약 체결할 때 주는 서류에 관해서는 이제 제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만 이제 기존 가맹본부 관련해서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은 가맹점이 5개가 안 되면 정보공개서를 등록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원래 취지는 소규모 가맹본부, 즉 6개월간 로열티가 100만원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맹점이 5개가 넘으면 정보공개서 등록하고 정보공개서 제공해라, 이런 취지였거든요. 거꾸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기존의 가맹본부가 세컨 브랜드로 가맹점 4개까지 냈을 때는 정보공개서가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컨 브랜드 내는 가맹본부는 거의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 반드시 등록하고 제공해야 된다, 가맹금 예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1+1이죠. 1+1이죠. 1+1. 그래서 가맹본부가 직영점 하나를 1년 이상을 운영을 해야 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은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것을 터치할 방법이 없으니까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을 해야만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직영점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가맹본부 명의로 운영되는 점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업자가 가맹본부 명의로 돼 있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맹본부 임원들 명의로 운영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직영점이. 그래서 그런 점을 반영해서 본사의 임원이 운영하는 기간도 직영점 운영 기간에 포함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이 운영하다가 가맹본부가 운영하면 이 두 가지 기간을 합쳐서 1년 이상이 되는지 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영점에 관한 그 어떤 실적을 정보공개서에 기재를 해서 예비 창업자로 하여금 노하우 없는 가맹본부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실제 적용할 때 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언제 시행될 거냐라고 봤을 때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예요. 그럼 통상적으로 입법 예고 기간 끝나면은 신속하게 그 법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실행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빠르면 12월, 그 다음에 올해 12월이죠. 늦으면 내년 초에는 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도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거기 때문에 거의 통과돼서 신속하게 시행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컨 브랜드를 내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이제 처음으로 브랜드를 낼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정보공개서를 일단 우선 등록을 해야 되겠죠. 정보공개서를 등록 안 했다 그때까지, 그러면은 직영점이 1년 이상이 됐느냐가 중요하죠. 자, 직영점이 1년 이상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정보공개서 등록하는데 문제 없고, 정보공개서 등록하고 가맹점 모집하면 됩니다. 예, 간단히 해결되죠. 근데 직영점이 1년 이상이 안 됐을 때가 문제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눠봐야 돼요. 직영점이 1년 이상이 안 되는데 정보공개서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보공개서 등록이 안 했으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데 1년 이상이 안 됐으니까 안 시켜주겠죠. 그래서 정보공개서 등록이 안 됐다라면 이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이 안 됐다면 그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 정보공개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은 안 됐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공정위의 현재까지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됐으나 직영점 운영이 1년 이상이 안 됐다라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첫 번째, 가맹점을 실제로 모집했느냐. 가맹점을 모집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가맹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죠. 왜 시작했는데 또 중단시킬 수는 없으니까 가맹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직영점 상관없이 가맹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가맹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가맹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아직 가맹사업을 시작 안 한 거죠. 정보에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가맹점이 있으면 그 후에 계속해서 모집을 할 수 있는데, 가맹점이 없으면 1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컨 브랜드를 내실 생각이 있으시면 정보공개서를 신속하게 등록하시고 가맹점 1호점까지는 모집해놔야, 계약을 체결해놔야 그 이후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고요. 예, 마지막에 이제 과태료 징수 기능이 부여했다는 건데, 앞으로는 예상 매출액이나 정보공개서 관련된 또는 가맹계약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조사하겠죠. 그래서 사실 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안 했다라든가 예상 매출액을 서면 교부 또는 관련 그 백데이터의 저장, 그다음에 열람, 그다음에 가맹계약서 보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위가 1순위 딸려서 철저히 조사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들이 지방자치단체로 가면서 앞으로는 더 많이 조사하고 과태료도 많이 부과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열심히 하시고,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그 예상 매출액 산정서, 그다음에 그 산정 근거, 그다음에 근거를 잘 보관하고 열람을 잘 시켜주시고, 가맹계약 종료 후 3년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가맹계약서 잘 보관하셔서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마시고요. 판촉행사 관련된 집행 내역을 또 통지하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 앞으로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꼼꼼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하나가 이제 가맹 거래사 자격대여 금지인데 너무나 당연한 거라 그건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이 광고 판촉 행사 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일정 비율 이상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그 다음에 가맹사업법, 즉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범위가 확장됐다라는 것, 그 다음에 1+1 직영점 운영 의무가 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혼선이 있으시면 저한테 다시 물어봐 주시고요. 이게 신속하게 집행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입법 예고까지 2달 정도 남았죠. 2달 정도 남아있고, 2달이 채 안 남았네요. 11월 9일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맹사업법이 시행될 테니까 앞으로 2~3달 안에는 이 새로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진행될 거고, 그 전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해두고 가맹점을 모집해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